글로벌 기술 강국 미국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파트너 선정이 있었고요. 미국 언론부터 일본, 독일, 프랑스 전문가들까지 한국 기술 수준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두 도전했다가 실패한 과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전말이 궁금합니다. 오늘 그 혹독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세레나 로웰이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것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틀렸던 거라 부끄러울 정도예요. 3년 전에 저를 그려보세요. 버몬트주에 있는 밝고 하얀 실험실에 서 있는 제 모습을요. 제 눈과 잘 어울리는 파란색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했어요. 반짝이는 금속 기계들이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고요. 컴퓨터 화면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 용기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발효를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요구르트, 치즈, 피클 같은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세균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들에 대해 배우는 일을 하죠. 이 세균들은 너무 작아서 현미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돋보기가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작은 현미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 실험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모든 표면이 밝은 흰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온도는 1도도 변하지 않았죠. 공기는 너무 깨끗하게 걸러져서 원하지 않는 세균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통제하고 있었어요. 세균이 자라기를 원하면 자랐고 멈추기를 원하면 멈췄어요. 이런 게 저를 강력하고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죠. 15년 동안 저는 세균들의 보스였어요.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요. 회사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많은 돈을 주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제 연구 논문을 읽고 제 작업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었죠. 상도 받았고 제 사진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저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을요. 지금 듣기에는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구식 옷을 입고 현대적인 기계 사용을 거부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아직도 증조할머니들이 하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방식들이 느리고 구식이라도 말이에요. 누군가 한국 음식을 언급하면 저는 흙 속에 밖에 놓여있는 더러운 옹기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나무 막대기로 신비로운 갈색 액체를 젓고 있는 할머니들을 그렸는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뒤에 숨어있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신들의 무작정인 방법들이 때때로 효과가 있다는 게 운이 좋은 거였어요. 이런 고대의 기술들이 어떻게 제 정밀한 기구들과 통제된 환경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엄마와 할머니를 보며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최고의 학교에서 20년 동안 공부한 저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제 실험실이 현대 과학이 오래된 전통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제 발효 탱크들은 절대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 세균 배양액들은 순수했고 원하지 않는 미생물들이 섞여 있지 않았죠. 제 온도 조절 장치들이 밤낮으로 모든 걸 정확히 같게 유지해 주었어요. 제 pH 측정기들이 산도가 완벽한지 알려주었고요.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면 정확히 예상하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숫자들이 제 예측과 일치했어요. 세균들이 제 공식이 말하는 속도로 자라고 있었죠. 모든 게 제 계획에 따라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과학이었어요.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한 거였죠. 가끔 다른 과학자들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곳의 전통 발효 방법을 언급하곤 했어요. 온기와 자연 숙성 과정에 대해 존경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했죠. 이런 게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미 더 나은 방법을 발명했는데 왜 원시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까요? 저는 아직도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대 장비를 살 돈이 없거나 과학이 자신들의 전통을 개선했다는 걸 인정하기에는 너무 고집스럽다고 믿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그들은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 사무실 벽은 자격증과 상장들로 덮여 있었어요. 제 책장에는 제 이름이 박혀 있는 두꺼운 과학 저널들이 꽂혀 있었고요. 제 컴퓨터에는 최적의 발효 조건에 대한 정보로 가득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제 세상의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통제되고 과학적인 접근법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발효 심포지엄 초대장이 도착했을 때 제 최신 연구를 자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학회 프로그램에는 전통 아시아 보존 방법에 대한 발표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게 박물관에서 오래된 도구들을 보는 것처럼 귀여운 역사적 전시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최고의 발표 슬라이드들을 준비했어요. 제 통제된 세균 배양이 현대 과학 이전의 사람들이 달성했던 것보다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 17페이지였죠. 제 깨끗한 실험실 사진들과 온도 조절 발효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도 포함했어요. 제 여행 가방에는 학회용 옷들과 믿음직한 현미경이 들어있었어요. 제 노트북에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줄 거라고 확신했던 수년간의 연구가 담겨 있었고요. 제 머릿속에는 발효 과학을 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15년간 쌓인 자신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적절한 과학적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러 스위스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팬들과 구식 과정을 현대화하고 싶어하는 회사들로부터의 컨설팅 계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건 때때로 가장 오래된 방법들이 실제로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 줄 사람들을 만나서 과학에 대한 제 전체 이해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앞서가고 있네요. 먼저 제네바로 여행을 가서 발표를 하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요. 비행기가 추운 화요일 아침 제네바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스위스에 와본 적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죠. 진지한 과학학회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제네바 컨벤션 센터는 엄청나게 컸어요. 안에 축구장 10개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유리벽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고 안에서는 이름표와 서류가 잔뜩 든 두꺼운 폴더를 들고 걸어다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43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발효에 대한 연구를 나누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동시에 설레고 긴장되고 있었어요. 제 발표는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연습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현대 과학이 어떻게 발효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한 17장의 슬라이드였거든요. 메인 회의실은 영화관 같았는데 훨씬 더 컸어요. 빨간 벨벳 의자들이 앞쪽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깔끔한 줄을 이루며 뻗어 있었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꼭대기를 보려면 목을 한참 젖혀야 했어요. 밝은 조명이 모든 걸 선명하고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가운데 구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앞쪽은 열심해 보일 것 같고 너무 뒤쪽은 중요한 걸 놓칠 것 같아서요. 제 주변에서는 과학자들이 여러 언어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오전 세션들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독일에서 온 연구자들이 맥주를 만드는 새로운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본 팀은 공장에서 간장을 생산하는 최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통제되고 과학적이었어요. 제 취향에 맞는 학회였죠. 그런데 모든 걸 바꾼 발표가 나왔어요. 깊게 패인 눈과 완벽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를 가진 키 큰 남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이름표에는 루어펑싱 박사 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중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비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등을 곧게 펴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중국에서 다른 나라들로 향하는 화살표가 그려진 아시아 지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 속을 이상하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한국의 발효 방법들이 그냥 중국 기술의 복사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장독대라고 불리는 한국 옹기들이 중국이 수천 년 전에 발명한 저장 용기의 원시적인 버전이라고 말했어요. 뒤떨어진, 구식인,
과학적으로 열등한 같은 말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방법들이 구식이라는 제 생각에 누군가 동의해 준다고 기뻐해야 할 텐데 불편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들을 하는 방식이 저를 자리에서 꿈틀거리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그가 너무 못되게 들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전통적인 방법들이 구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과학과 진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 박사가 말할 때는 마치 한국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주변의 청중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젓는 게 보였어요. 앞줄에 앉은 몇몇 과학자들은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어요. 오전 내내 즐기고 있던 편안한 기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앞에서 세 줄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섰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였는데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작은 노트를 손에 들고 있었죠. 그분에게서 중요한 과학자라고 소리치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일어서자마자 방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발언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손을 들거나 지명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 박사가 말을 멈추고 그분을 바라볼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방의 모든 구석까지 어떻게든 닿는 명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만 그건 심각한 단순화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주요 과학학회의 기조 연사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성은 정확히 그걸 했고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신 박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발표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그 여성은 계속 서 있었어요. 방 안에 긴장감이 짙어져서 마치 내후 전의 공기 같았어요. 그분이 한국 발효 시스템에 대해 마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생물 다양성, 환경적 통합, 살아있는 생명공학 같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을 사용했어요. 온기에 대해 원시적인 저장 용기가 아니라 유익한 세균들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도록 설계된 정교한 도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동안 제 가슴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폐에서 모든 공기가 천천히 짠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성은 단순히 한국 방법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들이 첨단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발효에 대해 배웠거든요. 진짜 과학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어요. 통제된 조건과 정밀한 측정이 있는 깨끗한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뒷마당에 밖에 놓여 있는 더러운 온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가요? 그 여성이 듬성듬성한 박수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신 박사는 당황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발표를 빨리 마쳤어요. 학회 주최자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선언했고 모든 사람들이 강당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서 이제 학회 로고가 나와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옷을 너무 많이 넣은 세탁기처럼 빙빙 돌고 있었어요. 발효 과학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덜 견고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의 모래성 같았어요. 저는 적절한 과학적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치러 제네바에 왔었어요. 대신에 제가 원시적이라고 무시했던 방법들이 실제로는 제 것보다 더 정교할지도 모른다고 누군가 제안하는 걸 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중요한 뭔가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커피 브레이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로비에서 하얀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지만 안에 든 커피 맛은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거든요. 신 박사님에게 맞서 일어났던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분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제 주변에서는 과학자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오전 발표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몇 명은 그 극적인 방해에 대해 속삭이며 고개를 가로젓거나 동의하며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발언했던 그 여성을 찾고 싶었지만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방금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분을 봤어요.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창문 근처에 혼자 서 계셨어요. 오후 햇살이 그분의 갈색 머리를 황금빛으로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계셨는데 자신의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계셨어요. 수백 명 앞에서 유명한 과학자에게 도전하는 것이 매일 하는 일인 것처럼 차분하고 평온해 보이셨어요. 제 뇌가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하기도 전에 발이 그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노트에 도표를 그리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원과 화살표 같아 보였는데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저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분이 친절하면서도 지적으로 보이는 짙은 갈색 눈으로 올려다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나게 어색한 기분으로 말했어요. 저는 세레나 로웰이에요. 당신이 싱 박사님께 말씀하실 때 청중석에 있었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닫으셨어요. 저는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예요. 그리고 네, 아마 질문 시간까지 기다렸어야 했을 텐데 어떤 일들은 기다릴 수 없거든요. 방금 전 아주 용감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친근해 보이셨어요. 그분에게서는 중요한 과학자라고 소리치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을 듣고 싶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전통 발효 시스템을 연구해 오고 있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싱 박사가 한국 방법에 대해 말한 것은 그냥 틀린 게 아니라 해로운 거예요. 이런 기술들은 수천 년간의 세심한 관찰과 개선을 나타내거든요. 제 위가 매듭으로 꼬이고 있었어요. 여기 누군가가 온기와 오래된 전통에 대해 마치 그것들이 진지한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들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는데 말을 멈출 수도 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바스케스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시 노트를 펼치시며 스케치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발효 용기들의 도표였는데 엔지니어의 정밀함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모든 곡선과 각도가 세심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숫자와 측정값들이 여백을 채우고 있었죠. 이걸 보세요. 특별히 설계된 뚜껑이 있는 온기 그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정교한 생명공학 시스템이죠. 진흙이 아주 적은 양의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해서 좋은 세균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모양이 완벽한 온도 구배를 만들어내고요. 뚜껑 디자인이 습도 수준을 조절하죠. 말씀하시면서 가방에서 인쇄된 연구 논문들을 꺼내셨어요. 페이지들이 제 연구에 있는 것만큼이나 과학적으로 보이는 차트와 그래프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무균 실험실 조건에서 세균을 연구하는 대신 이 논문들은 전통 온기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전통 한국 발효 시스템의 세균 다양성은 우리가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달성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요. 그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온기들은 우리의 무균 장비로는 단순히 복제할 수 없는 복잡한 미생물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저는 앞에 놓인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통 방법들은 그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면에서 현대 기술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통제되고 무균인 환경이 최고의 발효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위에 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하지만 여기 때로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속삭였어요. 바스케스 박사님은 제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제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 발효 장인들은 온도 조절기나 pH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모든 고급 장비로 만드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복잡한 세균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한국 연구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현미경으로 세균을 연구할 때와 똑같이 세심한 주의로 온기를 살펴보고 있는 할머니들의 사진이었어요. 거의 야외 실험실처럼 보이는 정밀한 패턴으로 배치된 발효 용기들의 이미지들도 있었고요. 이분들은 그냥 오래된 조리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바스케스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경험적 과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찰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에 기반해서 기술을 개선하는 거죠.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다른 도구와 다른 시간 척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제 손에 든 커피컵은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과학에 대한 제 전체 이해가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한국에 연구소가 있어요. 바스케스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매년 3개월씩 전통 발효 장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현대 과학적 분석을 사용해서 그분들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다리처럼 걸려 있었어요. 건널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다리 말이에요. 한쪽에는 통제된 실험과 예측 가능한 결과의 편안한 세상이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적절한 과학에 대해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잠재적으로 도전적인 뭔가가 있었고요. 네,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정말 보고 싶어요. 바스케스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다음 달에 서울로 돌아가요. 거기 만나보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60년 동안 자신의 기술을 완성해 오신 전통 발효 장인이세요. 영어는 못하시지만 그분의 발효 시스템은 좋은 과학의 보편적 언어로 말해요. 명함을 받으면서 저는 단순한 연구 초대 이상의 훨씬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분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후 세션을 위해 회의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가 방금 무엇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설레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제가 상상하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러운 길이나 낡은 건물들 대신에 아름다운 정원과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깔끔한 집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자동차들이 전통 옹기 항아리들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죠. 마치 과거와 현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바스케스 박사님이 하루 전에 서울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와 주셨어요. 버몬트주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8시간이나 걸렸고 제 몸은 아직도 지금이 몇 시인지 헷갈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천의 이 작은 마을로 차를 몰고 들어가자마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옹기들이 보였어요. 수십 개나 되었죠. 어떤 것들은 화분만큼 작았고 또 어떤 것들은 욕조만큼 컸어요. 나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무작위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목적이 있어 보이는 신중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몇몇 항아리에서는 아침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가느다란 유령 같은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여기가 배소연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이에요. 바스케스 박사님이 전통 한옥을 향해 이어진 돌길을 걸으며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60년 동안 발효 음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할머니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또 그 할머니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지식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몇 분 후면 제가 한때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분을 만나게 될 거였어요. 저는 긴장되고 설레고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신 분은 작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은발을 깔끔하게 뒤로 묶고 계셨죠. 손에는 나이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은 밝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깨끗한 흰색 앞치마를 두른 단순한 회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저희에게 미소를 지어주실 때 온 얼굴이 행복한 건포도처럼 주름지고 있었어요. 배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바스케스 박사님이 번역해 주셨어요. 집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배할머니를 따라 밖에 있는 발효 구역으로 나갔어요. 저는 뭔가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마치 낡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뒷마당 작업장 같은 곳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야외 실험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온기가 수학적 정밀도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해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신중하게 설치된 나무 가림막에 가려져 있었어요. 땅에 파인 배수로들이 장마철에 넘치는 물을 빼내고 있었죠.
서로 다른 높이의 선반들이 온도 구역을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이로 걸으며 실제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배 할머니가 아침 일과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서 회진을 도는 의사처럼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각각의 용기에서 무거운 옹기 뚜껑을 들어 올려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때로는 내용물 냄새를 맡기도 하셨어요. 다른 때는 발효의 부드러운 부글부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셨죠. 한 번은 손가락을 항아리에 담가 안에 있는 것을 맛보시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 항아리의 위치를 겨우 몇 센티미터 조정하시며 약간 그늘로 옮기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바스케스 박사님에게 뭔가 설명하셨고 박사님이 저에게 번역해 주셨어요. 이 항아리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조금 너무 빨리 발효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늘로 옮기면 과정이 느려져서 맛의 균형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온도 측정과 pH 측정이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배 할머니는 그냥 보고 들어서 알아내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제 과학자 뇌를 완전히 멈춰서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는 저희를 명백히 손상된 오래된 옹기로 데려가셨어요. 균열이 가장자리에서 거의 바닥까지 한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어요. 제 실험실에서라면 깨진 용기는 즉시 버려질 거였어요. 오염 위험, 온도 조절 문제, 측정에 어려움 갈라진 용기의 모든 것이 나를 교체해 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배 할머니는 이 항아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대하고 계셨어요. 바스케스 박사님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를 이 용기는 시어머니의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균열은 3년 전 특히 추운 겨울에 생겼다고 하셨어요. 배 할머니는 이 항아리를 은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아프셨다고 해요. 하지만 대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진 항아리에서 만들어진 발효 음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균열이 딱 적당한 양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도록 해서 세균들이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손상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개선이었던 거예요. 배 할머니가 뚜껑을 열고 저에게 내용물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셨어요. 항아리에서 올라오는 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었어요. 달콤하고 시고 짜고 흙내가 동시에 나고 있었어요. 제 무균 실험실 발효에서는 절대 느껴본 적 없는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할머니가 중요한 걸 이해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세요. 배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시자 바스케스 박사님이 번역해 주셨어요. 완벽한 용기가 때로는 불완전한 발효를 만든다고 하시네요. 세균들은 숨을 쉬고 환경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해요. 너무 많은 통제는 발효를 아름답게 만드는 복잡성을 죽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가 수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고 설명해 준 기분이었어요. 제 전체 경력이 통제와 정밀함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때로는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었어요. 배 할머니는 제 얼굴에 있는 혼란을 보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팔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뭔가 말씀하셨는데 바스케스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번역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중요한 것에 대해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배우는 것이 실제로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세요. 세균들이 60년 동안 할머니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직도 배우고 계신다고 하세요. 저희는 남은 오전 시간을 서로 다른 발효 용기들을 살펴보며 보냈어요. 각각의 항아리는 고유한 성격과 고유한 목적, 서로 다른 종류의 세균들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빠른 발효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고 다른 것들은 천천히 숙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것들은 신맛을 만들고 다른 것들은 달콤하고 복합적인 맛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배 할머니는 발효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떤 기구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각 용기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제 훈련받은 과학자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도 없는 색깔, 냄새, 소리의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해서 언제 한 배치가 완성될지 예측할 수 있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전통 발효 방법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들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원시적인 기술이 아니었어요. 제 현대적인 장비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진 정교한 기술이었어요. 배 할머니는 제 선생님이 되셨고
저는 할머니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인정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새로운 도전과 배움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도 기회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니 미래에도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